파면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모레쯤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미국 정부는 50개가 넘는 국가가 관세 협상을 요청해왔다면서도 상호 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에 퇴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월요일에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수사기관의 조사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승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면 복귀가 유력할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동 사저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6개월가량 머물렀던 곳으로 경호 등의 문제를 고려해 제3의 장소도 거론되지만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여기 올지 모른다고 계속 그렇게 나와요. 어디 가실 데가 없으시다면서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럼 뭐 어떻게 오시면은 박수야 못 치더라도. 사저로의 이사 시점은 이르면 모레로 점쳐지는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형사재판 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에 대해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전방위 수사 방향에 따라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이틀 만에 관저를 나왔고 열하루 만에 검찰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영부인 지위를 잃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승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입장문에는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거나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등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듯한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지지자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의 단식과 삭발투쟁을 두고는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을 향해서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라고 전했습니다. 570자 분량의 입장문은 지지자를 향한 감사와 격려에 대한 메시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입장문 어디에도 탄핵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승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 지난주 금요일 파면 선고 직후 첫 번째 입장문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짧게만 말했을 뿐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정치인들에게 수고했다, 대선 승리를 기원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선고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하지 않았다와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사실상 거의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조기 대선 준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기 대선을 언급도 못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선관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권 잠룡들도 하나둘 출사표를 던지면서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에서 나옵니다. 중진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연 국민의힘은 당내 결속을 다지는 한편 조기 대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실감이 큰 우리 지지층들을 좀 다독이고 위로하고 같이 모시고 가는 길, 그리고 또 대선을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좀 돌려서 확장하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의총에서는 재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당 선관위를 구성해 본격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하나둘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출마에 대해 말을 아끼던 안철수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대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한다면 아마 이번 주 중반 정도 지금 광화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출마를 시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주 출마 선언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마지막 꿈을 위해 상경한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조부모 산소에 성묘를 마친 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잠룡들이 하나둘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치며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대선 준비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장 선거일이 정해진 직후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 박용진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제에 이어 어제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직 사퇴 등 대선 채비를 고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날을 전후로 이 대표가 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선거일 공고와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대선일이 공고된다든가 또 기타 아무래도 어떤 대표님의 개인 거치 문제이기 때문에 전 대표님께서 본인이 결정할 것으로. 당내 비명계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력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고민을 거듭했지만 평당원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에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맞게 민주당의 승리, 또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막판 고심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의 독주 예상 속에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건데요.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읽힙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서 말을 아꼈지만 4년 중임제에 대해 여야 정당들의 공감대가 가장 넓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의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 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여야 지도부와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해 논의했다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도 소통이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국정운영 정상화 등 시급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부터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대선이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개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여론의 수기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찬성했다는 전언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당대표직 사퇴와 함께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네, 본격적인 조기 대선 전국 속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개헌 의지가 정말 상당합니다. 그렇죠. 우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사실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논의는 축적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실제로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당시에는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로 잡았었는데 이번엔 다가오는 대선 전에 해야 된다며 시기를 서두른 겁니다. 네, 우 의장이 말하는 이 개헌 시기가 좀 앞당겨진 건데 그 이유는 혹시 뭘까요? 아무래도 8년 만에 재현된 이 현직 대통령 파면과 또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직접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네, 대통령을 새로 뽑기 전인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개헌 문제는 통상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있거나 정권의 레임덕을 앞두고 주로 여당 쪽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과 또 조기 대선 전국에서 거대 야당 출신인 우 의장이 강하게 주장하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사실 개헌 이슈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단골 주제긴 합니다. 이번에는 좀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추진됐던 만큼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예. 이번에도 불리한 정치 지형에 놓인 국민의힘이 개헌을 선제적으로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의 개헌 논의 방점은 국회 권한 남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 하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재앙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네, 이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개헌을 해야 한다는 큰 목소리는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입장은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 입장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네, 우선 우 의장의 개헌 회견 직후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개헌 논의의 키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겠죠. 아직 개헌에 대한 이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선 국면에서 관심이 개헌으로 분산되면 자칫 전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개헌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세론, 일극체제 이런 극단의 평가를 받는 이재명 대표로선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마냥 무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국민의힘 주자들도 당장 개헌의 명분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한쪽은 압박하고 또 다른 한쪽은 계속 거부한다면 반 이재명 구도에 이어 개헌을 고리로 한 개헌연대로 전선이 확대될 공산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그 대선에서 개헌 말고는요, 좀 다른 변수, 또 다른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아직 유력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가 난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과 달리 오히려 이를 치열한 경선 분위기를 본선으로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광역단체장 출마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탄핵에 대한 입장과 자연인으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정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00일째인 오늘 전남 무안공항에서 추모 행사가 개최됩니다. 유가족들은 추모 손편지를 쓰고 분향소에 봄꽃 화단을 만들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관계기관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합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타격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금융 지원을 당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탄핵이 결정된 당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과반인 64.4%가 탄핵은 잘된 결정이라고 답했는데요. 지역과 나이에 관계없이 탄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더 많았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강원과 제주, 충청 지역도 탄핵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탄핵 심판 직후 이틀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파면이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64.4%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응답은 32.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5%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잘 됐다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특히 40대와 50대는 67.8%와 74.2%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70대 이상에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41.3%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습니다.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과 강원, 제주 지역도 각각 67.2%와 73.1%가 파면 결정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97.9%가 잘된 결정이라는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9%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70.1%가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해 잘못됐다는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극한 탄핵 찬반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 전체로 봐서는 판결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서도 탄핵 심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만큼 대선 국면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의 지지율도 조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점쳐지는 4명을 각각 놓고 누구를 더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명과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모두 우세했고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결에서는 51.1%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교했을 때 50.9%가 이 대표를 뽑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50.6%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결에서 50.3%가 이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차기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자의 응답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응답 중 김문수 장관이 37.3%로 선두를 차지했고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 17.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3.9%, 오세훈 서울시장 10.2%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김문수 장관이 18.6%를, 국민의힘 지지자 응답에서 6위를 차지한 유승민 전 의원이 13.9%를 차지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28.7%를 차지해 두 사람의 지지율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이 열립니다. 이 대표는 앞선 4번의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부가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한 상태인데요. 오늘도 법원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는 구인을 위한 강제 조치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규원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차례 연속 소환에 응하지 않아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재판부는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강제 절차 검토한다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계속되는 재판 출석이 당대표로서 의정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사유서를 제출해온 이 대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에도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신문을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도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공전하고 있다며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앞선 기일에서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어서 구인 문제를 고민 중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대표가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경북 지역 산불 당시 마을을 뛰어다니며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명에게 정부가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이들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산불 와중에도 어르신들을 업고 방파제까지 대피시킨 수기 안토 씨는 평소 마을에서 심성이 착한 청년으로 유명했다는데요. 어업 분야 취업 비자로 입국해 3년 뒤면 한국을 떠나야 했지만 이번 기회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하게 됐다네요.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미키 세븐틴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며 극장 개봉 한 달 만에 상영을 종료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난달 7일 북미 3,8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된 미키 세븐틴, 미 서부 시각으로 오늘 저녁 9시에 미국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공개되며 극장 상영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외신은 미키 세븐틴이 저조한 흥행으로 8천만 달러, 약 1,170억 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된다 전했는데요. 요즘 영화 대부분은 TV 스트리밍 플랫폼 판매를 통해 손실분을 메우곤 하지만 미키 세븐틴이 끝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1166회 로또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5명이 서울 용산의 판매점 한 곳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제 로또 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1등 배출점은 수동 선택 8곳, 자동 선택 6곳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수동 선택 8곳 중 서울 용산구 신문 가판점에서만 1등이 무려 5명이나 나왔습니다. 만약 한 명이 같은 번호로 5개의 로또를 구매한 거라면 당첨금은 무려 103억 6,160만 원을 달하는데요. 같은 번호 5개가 수동으로 같은 구매처에서 나오기란 정말 쉽지 않은 확률인데 누리꾼들은 신기하고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산불 헬기가 추락한 지 11일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진 건데요. 관계 당국은 오늘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통제선 안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헬기가 쓰러져 있습니다. 몸통은 화염에 휩싸인 흔적을 보여주듯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1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혼자 타고 있던 7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공다리 바람이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이게부터 가야 돼. 그게 뿌이고 막 그대로 지하가 떨어져 버려. 사고 헬기는 어제 오후 서변동 야산에서 난 불을 끄려고 투입됐다가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습니다. 헬기는 물을 떠서 현장으로 가던 중 농막과 부딪혀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과 관계당국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고 헬기를 몰다 숨진 70대 조종사는 40년 가까운 운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생산된 지 44년 된 노후 기종으로 대구 동구청이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락 후 발생한 불로 헬기의 블랙박스가 완전히 탄 가운데 오늘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합동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경북 산불 진화에 투입된 임차 헬기가 의성군에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순직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이 자신의 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한 간호사를 중징계하겠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가담 간호사가 더 있고 피해 신생아도 여러 명이란 주장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윤기환 기자입니다. 최근 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간호사에게 안긴 아기의 손이 보이는데 아이를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싶다는 뜻의 낙상 마렵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새벽 시간 아기를 위태롭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사진엔 분노 조절 장애가 올라올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대구 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사진에 나온 아기는 호흡 등에 문제가 있어 태어난 지 7시간 만에 중환자실로 들어가 4일째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간호사와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아기의 아버지는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이고 가담한 간호사도 3명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대구 가톨릭대병원은 공식 사과 영상을 올리며 해당 간호사를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가 종합격투기 선수로 알려지면서 정찬성 씨 등 많은 전현직 선수들이 SNS를 통해 병원 측에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호소하는 글도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이 국내 최대 염전 기업인 태평염전이 생산한 소금에 대해 수입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강제노동으로 한국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한국의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 보류 명령, 즉 수입을 차단했다고 안내합니다. 전남 신안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국내 천일염의 6%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염전입니다. 1953년 처음 조성됐으며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은 미국 입국 항구에서 모두 압류돼 미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입 금지의 이유는 바로 강제노동입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신분증 압수와 이동 제한, 협박, 폭력 등 광범위한 강제노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의 제품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수입이 차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같은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한국을 포함해 13개국에 불과합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 가치보다 싼 가격에 팔 수 있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4년 태평염전을 비롯한 신안 지역 염점들은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염전 기업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고 2022년 국내 인권단체는 미국 정부에 유통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태평염전 측은 문제를 일으킨 임차인을 내보낸 뒤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미국이 지난 5일부터 대부분의 나라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했죠. 오는 9일부터는 유예 또는 연기 없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관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 강요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50개 이상의 나라가 백악관에 관세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y the way, coming to the table, I got a report from the USTR last night that more than 50 countries have reached out to the president to begin a negotiation. 해싯 위원장은 수많은 나라가 미국에 비탄력적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관세 부과를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세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화를 내고 보복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관세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Again, I reject that the assumption there doesn't have to be a recession.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은 오는 9일 미국이 유예 없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협상으로 관세를 유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곧 별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 전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증시가 폭락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다며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란 일에서 손을 떼라 목소리를 높이는 시위대에 트럼프 대통령은 버티면 된다고 말하며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즐겼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궂은 날씨에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의 핸즈오프 푯말과 트럼프를 풍자한 풍선도 들고 있습니다. LA, 워싱턴 DC, 시카고도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Back to the everything that Donald Trump is doing, basically in terms of his power grab and all the damage he's doing to the economy. 인권단체와 노동조합, 성소수자 권익옹호단체 150여 곳이 참여한 트럼프 반대 시위가 미국 1,200여 곳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최근 물가 상승을 초래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드라이브와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분노했습니다. 시위대의 목소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 동안 골프를 즐겼습니다. SNS에는 버텨내라는 글을 올리며 관세 전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주말 동안 꽃놀이 다녀온 분들 계실 텐데요. 네덜란드에서도 꽃을 즐기기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1년에 단 2달만 열린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꽃밭 중 한 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논처럼 가지런히 정리된 경지가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로 물들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꽃으로 땅이 뒤덮여서 마치 염색된 것처럼 보인 거군요. 이곳은 네덜란드의 케이케도프 공원으로 수백만 송이의 튤립과 수선화, 히아신스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만 수천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는데요. 직원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주려고 매년 1,600종의 꽃국은 700만 개를 심는다고 하네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핑크색 옷을 입은 수많은 여성들. 환하게 웃으며 춤도 추고 가볍게 몸을 풀다가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일제히 뛰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의 유방암 지원협회가 주최한 마라톤에 참가한 건데요. 유방암 환자들에게 지원할 치료비를 모금하려고 마라톤 행사를 열었다네요. 궂은 날씨였지만 아이나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마음을 모으는 이들도 보이는데요. 저도 세계의 모든 아픈 이들이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길 기원하겠습니다. 중국에는 22개의 동굴로 이루어진 안반 수도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무려 5세기 때의 보물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황량하고 척박한 건조지대에 안반 깊숙이 뚫린 동굴. 동굴 안은 5세기에 만들어진 알록달록한 부처의 벽화와 함께 벽면 곳곳 아름다운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야얼호 동굴인데요. 중국어와 고대 위구르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불교 벽화와 비문이 보관돼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높은 환율까지 이어지면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3.6% 올랐습니다. 커피가 8.3%, 빵 6.3%, 햄 베이컨이 6% 올랐고 외식 가격도 3%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통합 포털 사이트에서 각 지자체의 공공 배달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 배달 앱은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가 2%보다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국내 첫 양산형 전기차인 블루온을 선보인 지 14년 만에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 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모델인 아이오닉 5와 6, EV6, EV3 등이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경기도 포천 민가에 폭탄을 잘못 투하하는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저희 MBN 취재진이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파손된 민가는 여전히 방치됐고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군 사격장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택 앞에 차단선이 설치되어 있고 깨진 창문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집은 벽면이 심하게 파손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민간인 40명이 다치고 건물 200여 동이 파손된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 이후 한 달이 됐지만 복구 작업은 지지부진합니다. 불편했던 게 잠자는 거지 뭐. 밥 먹는 거하고. 밥은 못 해 먹으니까. 근데 요새는 다 동네에서 밥을 했죠. 거기서 먹고. 건물에 금이 가고 문이 떨어져 나갔지만 임시 조치로 버티며 사는 주민도 있습니다. 옥상에도 그냥 군데군데 균열이 가고 뭐 창고도 다 문짝이 다 떨어졌어. 그냥 그런 채로 지금 억지로 막아놓고만 있는 거지. 걱정돼 죽겠어 진짜. 인근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 주민들은 비슷한 사고가 또 터질까 늘 불안한 모습입니다. 접경지인 포천에는 한국군 시설 5곳과 미군 시설 4곳 등 모두 9곳의 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장 면적을 모두 합하면 축구장 7,100여 개 규모에 이릅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는 미군 사격장에서 발사된 탄이 튕겨져 나가 민간 차량 앞유리에 박히는 등 2014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군 사격장 관련 사고는 29건에 이릅니다. 왜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계속 피해만 봐야 되냐. 포천처럼 이렇게 사격장이라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폭 사고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마을 주민 대부분은 정신적 공포를 호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세계 각국도 산불이 크게 늘면서 산불 잡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미국 캘리포니아는 산림 지역 곳곳에 염소를 방목시키고 있는데요. 염소가 건초를 먹어치우며 화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유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역대 최악의 산불을 겪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미국, 칠레도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 산불은 앞으로 5년 뒤 14%, 2050년까지는 30%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산불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면서 각국은 특성에 맞는 산불 방지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산불 예방에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강우는 항공기나 로켓을 활용해 구름에 화학 물질을 뿌려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방식인데 땅을 촉촉하게 해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 2017년 내몽골 산불 진압에 인공강우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산불을 초기에 감지한 뒤 위치와 적외선 이미지를 소방에 전달하는 드론을 개발했고 provides ultra-early detection of wildfires within minutes from ignition. 지난 1월 미국 LA 일대를 덮친 초대형 산불을 겪은 미국에서는 염소를 방목해 건초를 제거하는 방식까지 도입했습니다. The second largest budget item in our city is fire prevention. 60%가 넘는 산해 면적에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 등의 기후 변화를 겪는 우리나라도 산불에 취약한 만큼 적극적인 산불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한유혜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낮 동안 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이 20도, 김천을 비롯한 남부 내륙은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따라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중부 서해안, 강원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늦은 밤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중부지방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대체로 적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5.5도, 전주 6.5도, 부산 1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청주와 대전 22도,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후 오는 토요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